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던가. 표지가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만화 같기도 하고요. 이 책은 올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이런 일러스트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이런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손이 딱 가는 그런 보기에는 참 괜찮은 책입니다. 또 여기에 독일 아마존 별 5개 찍어놓고 종합 1위. 아무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책을 선호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여러모로 눈길이 가는 책입니다. 제목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던가. 뭐 좀 한마디로 부르기에는 하긴 이제 뭐 하지만 너무 기니까요. 하지만 그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고 헤어지는 게 참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딱 사로잡을 만한 그런 제목입니다. 부제로는 관계 맺기의 심리학이다. 여기 보시나요? 이히 운투 디 안데렌 그래서 뭐 독일어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여기에도 이제 독일 아마존. 예상하실 수 있듯이 이 책은 독일어권 책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가 관계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자, 저자를 한번 보시죠. 저자 옌스 코르센,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행동치료사, 상담가 및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손꼽히는 인격 발달 및 목표 달성 훈련가로. 무슨 인격 발달? 글쎄요, 뭘 인격 발달이라고 했을지 보통 심리학에서는 성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매니지먼트 관련 전문지는 그를 독일의 톱 매니저들의 구루라고 칭하기도 했다. 구루라는 거는 스승을 얘기하죠. 그가 담당한 의뢰인 중에는 독일 닥스 상장 기업의 임원이나 유명 스포츠인도 있다. 옌스 코르센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자아개발자 철학 및 실천훈련법은 독일어권에서 가장 성공적인 코칭 기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자아개발, 자기 개발 이건데요. 자아개발, 자기개발 굉장히 독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인 듯합니다. 저서로는 스테디셀러인 자아개발자와 코르센 법칙이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공저자는요. 크리스티안의 트라미츠라는 사람입니다. 행동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노벨사관학교라 불리는 막스 플랑크 행동생리학 연구소에서 인간 행동의 생물학적 근간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착각은 인간적인 것, 대머리들 틈에서를 비롯해 10권의 책을 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개발, 코칭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독일 심리학자들이 쓴 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책의 가장 핵심은 여기 이제 이쁜 이 아이콘들과 이제 설명들 여기 보시면은 이 책을 읽기 전 알아두면 좋은 은밀한 동반자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저자는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동반자들이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동반자들이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관계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의 어떤 인격체 같은 그런 인격화를 시켜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평가자. 오감을 통해 인지하는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평가자가 있고, 경고자. 체면을 구기거나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사람이 있고, 신호전달자. 자신의 의도와 감정을 외부로 전달하는 신호전달자. 연결자. 인간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일을 목표로 하고 사람들 사이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연결자. 공감자. 인간의 타고난 감정이입 능력을 활용하고, 비교자. 주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내가 타인보다 나은가 못한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보호자. 인간이 생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위협당한다고 느낄 때 활성화된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극자. 새로운 것을 발견하도록 자극하여 한 지점에만 머물지 않게 해준다. 의지관철자. 집단과 사회 내에서 지위를 규정해준다. 권력자. 타인에게 권력을 발휘함으로 의지관철자의 형이라 할 수 있다. 통제자. 감정을 조절하며 불쾌한 상황에서도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게 해준다. 이러한 은밀한 동반자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관계와
어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조절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은밀한 동반자가 일단 머릿속에 잘 잡히지 않으니까 이 책을 읽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좀 불편한 감도 없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인격화를 시켰다면 아주 조금 더 자세히 인격화를 시켰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름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느껴지는 이물감 같은 좀 느낌이어서 이 책은 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은밀한 동반자들을 통해서 이 관계에서 이 저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 목차를 통해 보면요. 자, 1장은요. 관계, 그 복잡한 그물망에 대한 겁니다. 관계란 무엇이냐? 그 다음 2장에서는 다가서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울리기, 그 사람과 친해지고 어울리는 것. 또 네 번째는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갈등이죠.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하는가? 권력에 있어서, 시기심이라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은 이별하기. 관계에서는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계란 무엇인가, 어떻게 다가서는가, 어울리는가, 갈등, 이별,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어떠한 심리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는지를 이 은밀한 동반자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그래 맞아 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자아의 근원이 타인들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강조합니다. 다른 사회적 존재들 없이는 자아도 감정을 형성할 수 없으니까요. 사람은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에 부모와의 내적인 관계를 경험합니다. 서서히 자아를 알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부모,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 오랫동안 융화된 상태로 지냅니다. 융화는 미소를 짓거나 얼굴을 찌푸리거나 하품을 하거나 눈을 크게 뜨거나 감는 동작 또는 혀를 미는 동작 등을 서로 따라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부모는 갓난아기의 동작을 따라하고 아기는 엄마, 아빠를 따라합니다. 이처럼 멋진 신호교환 놀이를 통해 아기들은 생애 첫 2달 동안 자신이 자아를 가진 인간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아의 근원은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저자도 강조하지만 저 역시도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과 이제 집단을 하면서 또 항상 하는 얘기들이 우리는 관계와 떨어져 살 수 없는 사람이고 관계가 아니면 나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 관계 속에서 나와 너가 존재하고 그 나와 너 사이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소통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최선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의 저자가 하는 얘기와 또 제가 생각하는 점은 많이 일치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은밀한 동반자들이 좀 너무 모호하게 다가와서 사실은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좀 이렇게 감명을 받지는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번역서에 아쉬운 점은 여기 나오는 사례들이 주로 이제 외국 사례다 보니까 일단은 그들의 이름을 읽는 것부터 너무 좀 이질감이 들고요. 그들의 경험이 우리 한국 사회의 경험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번역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전반적으로 책의 번역은 양호한 편입니다. 읽는데 크게는 문제는 없었고요. 전문 용어도 비교적 깔끔하게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물론 약간 몇 부분들은 아쉽습니다. 이 책의 출판사는 와이즈벨입니다. 대한교과서의 미래엔 출판사, 대한교과서 이제 미래엔 출판사가 됐고 그 회사의 이제 브랜드인데요. 제가 이 출판사에서 작업을 할 예정이라서 선물로 받은 책입니다. 자,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던가, 관계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은밀한 동반자라는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책의 구성 요소들이 있으니 그걸 참고하신다면 일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